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쓰고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컨설팅과 강의를 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책은 뭐죠? 어떤 책이죠? 이번 책은 저희 팀 쿡입니다. 애플의 CEO죠. 아, 요리사가 아니었군요. 네. 우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좀 책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팀 쿡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애플의 CEO고요. 2003년도 스티븐 잡스가 최정합 진단을 받은 후에 2009년부터 2011년도에 애플의 직무 대행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사망 이후에 CEO직을 넘겨받았거든요. 그 날짜가 2011년 10월 5일입니다. 이분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스티븐 잡스가 유명하다 보니 그 뒤를 잘 이을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우려가 섞인 말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죠. 이분의 일대기를 좀 설명드리면 이분은 이제 일단 1988년도에 듀크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하고 IBM에 입사해서 12년 동안 승진해서 PC 단계 관리자를 좀 거쳤어요. 그리고 임원에 오릅니다. 최단기죠. 임원에 오르고 바로 94년도에 덴버에 있는 IE라는 컴퓨터 전매 부분에 COO 제의를 받아서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통 책임자가 되고요. 33살에.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IBM을 떠나서 인지도가 낮은, 직면도가 낮은 회사로 또 이직을 하게 돼요. 그런 뒤에 이후에 애플로 입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애플에 입사할 때 9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애플의 직원들 사기도 바닥을 쳐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광고 하나만 있을 뿐 파산 직전에 이르는 회사였다라고 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거죠. 이분이 애플에 입사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 애플에 입사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한 CEO는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이 컴팩을 떠나 애플에 들어간다는 건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쿡은 찰리 로즈라는 사람과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대요. 말 그대로 나에게 애플을 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애플에 입사를 합니다. 이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7개월 만에 재고치를 다 6달 물량으로 소진시키고 애플 산업을 완전히 재정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스티븐 잡스가 사망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첫 번째, 스티븐 잡스만큼 회사를 결속시키고 직원들을 비범한 방향으로 이끌 리더는 없다. 두 번째, 대형 리스크를 감수할 줄 아는 용기는 사라졌다. 리더십이 사라졌다. 그리고 제품을 상상하고 설계하는데 비길 수 있는 능력자가 사라졌다. 하면서 애플이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비껴나가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라던가 매출 사상 최고를 찍었고 그리고 혁신이란 단어를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은 애플워치를 만들어서 굉장히 좀 혁신가의 규모로도 혁신가의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분이 팀 쿡이라고 합니다. 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팀 쿡의 이야기를 좀 했고요. 보시면서 팀 쿡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팀 쿡은 세계 최고의 기업의 그렇죠? 매출 아니면 순이익 그렇죠? 그리고 주가 총액 그 최고의 기업의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넘버원 리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할 거 없이 유명한 분이고 또 그분 저는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스티븐 잡스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애플을 만든 스티븐 잡스는 거의 천재이자 그렇죠? 거의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추앙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애플은 끝났다. 어떻게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팀 쿡이 와서 주가를 훨씬 더 올려놓고 세계 넘버원이 되고 지금도 아이폰은 가장 럭셔리하고 MZ세대들이 갖고 싶어하는 휴대폰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익만 봐도 진짜 엄청난 이익을. 그래서 저는 느끼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이미 되게 오랜 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븐 잡스 밑에서
배우긴 했지만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바꿔가는데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용한 카리스마다. 그러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할 때는 그냥 대놓고 카리스마잖아요. 대놓고 앞에서. 근데 이분은 정말로 조용해. 성격도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사람을 정말 경청도 잘하고 공감해주고 질문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이게 성과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니까 이 두 인물이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리더십도 우리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고 또 팀 쿡의 리더십 스타일은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어떤 자세, 마인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아서 사실 이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줄쳤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선 먼저 다른 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구 좀 읽어 드릴게요. 네. 팀쿡 책은 저는 초반에 제일 좀 매력 없게 사실 좀 읽었어요. 저는요. 별 감흥 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저께 그 우연히 TV 보다가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성의 직업에 가장 지금 많은 비율이 경영사무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은 판매직이 1위고요. 현재. 서비스. 그 다음에 2위가 경영사무직이었거든요. 저는 경영사무직의 끝판왕이 바로 지금 이 팀쿡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모든 그 업들을 보면 결국에 오퍼레이션 쪽이거든요. 오퍼레이션을 상당히 효율화시키면서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요 미션이었고 그걸 인정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건데 아까 전 유경재 대표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뭐 저 사티아 나델라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그런 리더십도 있는데 또 이 사람의 리더십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세 명의 리더십도 다르지만 세 명이 다 또 성공했기 때문에 책에 나왔단 말이죠. 결국에 각각 리더십이 성공을 했었던 비결은 그 리더십이 먹힐 수 있는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고 상황이 달랐잖아요. 근데 팀쿡은 좀 어떤 운이 좋은 케이스냐면 사실 저기 애플에는 조너선 아이브라는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렇죠. 네. 있죠. 지금의 애플을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지금 살아있는 분이신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 사람이 차기 CEO로 다 내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다 예상을 뛰어넘고 팀쿡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스티브 잡스가 되게 좋은 초이스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근데 제가 보는 팀쿡은 한 4년 5년 내에 저는 교체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오퍼레이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티브 잡스와 그다음에 조너선 아이브가 만든 지금의 애플의 정체성을 결국엔 휘발될 거예요. 팀쿡은 그거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오퍼레이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게 그 신미한 어떤 그런 새롭고 지금의 애플의 그 매력을 결국 타업체들이 죽을똥살똥해서 따라 카피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의 애플이 5년 뒤에도 애플이 그대로일 것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따라올 거예요. 결국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면 또 퀀텀 점프를 했겠죠. 못 따라오게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팀쿡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이 사람 아니었으면 애플 망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완전 위기 순간 때 등판한 거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사실 잘한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도 잘했지만 그 정돈되지 않은 모든 회사의 그런 제조와 관련된 상황들을 이 사람이 정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해결사였던 거죠, 사실상. 하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3, 4년 내에 이제 전반적인 모든 생산과 제조와 관련된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판매 쪽을 다 시스템을 정돈하면 알아서 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의 역할은 끝나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10년 이상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했지만 아까 처음에 이분이 그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오퍼레이션이나 매니지먼트를 전문가이긴 한데 사실 그게 또 애플을 살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조직에 대한 관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애플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업들이.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삼성 직원한테 들은 게 있는데 갤럭시랑 애플을 비교했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는 물론 갤럭시가 많이 팔리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애플이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애플은 개발 인력이 삼성의 몇 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가 30명인 회사랑 3명인 회사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니와 애플도 딱 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긴 조직 문화가 달랐죠. 소니는 조직 문화가 안 좋았어요. 아까 우리가 그 MS 안 좋았을 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달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팀 쿡이 MS처럼 조직 문화를 아주 촘촘하게 잘 만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저는 이게 마인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쿡이 CEO를 재직하며 선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플의 자선 활동이 크게 늘렸다. 둘째, 회사를 재생에너지 지향의 주요 세력으로 만들었다. 셋째, 제품의 유해성은 줄이고 재활용성은 높이도록 제조 기준을 강화했다. 넷째, 공급망의 안전을 높이고 노동 착취를 없애도록 조처했다. 다섯째, 회사를 보다 다양한 인종을 수용하는 포괄적인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게 보시면 이게 돈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요 이야기가 양의 이야기예요. 늑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에 비교하면 이건 뭐 되게 뭐 사람들에게 환경을 그렇죠?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차별 안 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문화를 갖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문화 때문에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이런 문화에서 일하고 싶은 거야. 왜? 연봉 돈도 많이 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사회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이런 거를 나는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에 있는 회사에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팀 쿡이 조용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사실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을 키워잡고 아무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중간에 나오는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질문을 하는데 1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10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계속 질문이 들어요. 20개, 30개. 그래서 직원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팀쿡이 팀쿡에 대해서 지금 워낙 이제 애플에서 오래 했던 것 좀 제가 간과를 했는데 팀쿡의 관리 방식은 결국 궁극점은 저는 관료주의로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사람 계속 보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냄새가 전혀 안 나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훌륭하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리더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온 유산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제가 좀 말씀드리면 뒤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 쿡은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잡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조직은 전보다 덜 대립적이며 온화한 문화를 창출하면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팀 쿡의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있었을 때 그 조직 구성원들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고 출장을 갈 때도 등급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호텔, 항공, 그러니까 각각 다른 클래스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만사항이 쌓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구매자잖아요. 그쵸. 누가 애플을 구매하는가.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떠났을 때 애플의 고객이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4년까지는 유지하겠죠. 왜냐하면 잡스가 만들어낸 유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객층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스티브 잡스의 정신은 이거잖아요.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로 했어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팀 쿡이 새로운 무엇인가 혁신 제품을 내놓지 않았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양이 맞을 수도 있는데 워치를 만들어놨죠. 애플 워치. 그렇죠. 워치. 뭐 이번에 내년에 나올 비전 프로. 뭐 혁신적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혁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혁신 제품이 등판했거든요. 그럼요. 등판했고 이 시계 산업이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 스위스 시계 산업보다 전체 규모를 더 크게 확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스티븐 잡스의 정신, 혁신,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조직 문화는 유연하게 만들고 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팀 쿡이 멋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는 아주 조용한 리더입니다. 조스 위학의 말이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고함을 치는 사람도 아니지요. 그렇게 차분하고 침착하지만
질문 공세로 상대방을 조각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하 직원이라면 자기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일을 잘하지 않으면 이 조용한 리더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처럼 뭐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적인 제품 뭐 지금 아이폰 말고 뭐 더 다른 분야에 뭔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스티브 잡스의 그 철학을 지켜가면서 완벽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사실 그만큼 좋은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조직관리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리더인 거죠. 왜냐하면 리더가 다 챙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10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1998년 12월 쿡의 운영그룹에 합류한 스티브 도일의 말이다. 그 10개의 대답을 잘하면 10번 더 물어본대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9개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개라도 대답을 못하거나 틀리게 답하면 질문 수가 20개 내지는 30개로 늘어납니다. 뭐예요? 계속 직원한테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얘기해 주세요. 듣고. 근데 내가 질문한 거에 잘 대답을 하면 10개 끝나. 근데 잠깐 뭐가 대답 못하는 것 같아.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질문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30개, 40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적게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준비하고 내가 정말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서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완벽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해요. 오퍼레이션 쪽. 오퍼레이션이 정말 잘하기 그렇죠. 오퍼레이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이크로 매니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10개, 20개, 30개 디테일하게 다 아는지 점검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분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크리에이티브와 연상되는 것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전에 다뤘던 일론 머스크와는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세상에 빵 충격을 줄 만한 어떤 센세이션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침몰할 것 같아요. 결국엔 서서히. 아 그걸 왜 판단해? 지금 세계 1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기에는 그럼 삼성이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삼성도 침몰하겠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저는 삼성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단정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본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애플이 당분간도 세계 1위를 유지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 당연하죠. 애플이 망할 리가 없죠. 아니 망하지도 않지만 1위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까 얘기 좀 마이크로 매니징 얘기를 했는데 좋아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이 팀쿡이 사람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아까 그 창의력 같은 것들은 사람을 쓰면 돼요. 그래서 사실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아직 뭐 구체된 건 없긴 하지만 사실 혁신적인 제품을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꼼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내가 한다고 먼저 말 먼저 하잖아요. 근데 성격이 다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제가 한순간에 망하진 않아요. 제가 보는 건. 근데 일론 머스크는 한순간에 망할 것 같아. 한순간에 초대박이 나든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팀쿡이 운영하는 애플은 되게 안정적으로 잘 갈 것 같아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제2의 스티브 잡스 같은 정말 미친 천재가 나타나면 결국 애플은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너지진 않고 뭐 좀 약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약화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저는 이제 팀쿡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구절이 좀 많거든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건 리더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이제 예를 들면은 팀쿡이 애플에 오기 전에 먼저 스티븐 잡스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요청을 했었대요. 입사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 거절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스티븐 잡스가 쿡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쿡의 회상입니다. 쿡은 첫 만남에서부터 잡스가 꿈꾸던 애플에 대한 전략과 비전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도 그의 사명에 동참해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잡스의 건의에 그 자리에서 설봉당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회사에 있다가 거의 파산 직전인 애플로 이직했을 때 이 전략과 비전이 자신의 마음을 좀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뒤로 회사를 운영할 때도 이런 게 좀 계속 연속되는 것 같으세요. 149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위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계속 어린 직원과 평사원까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항상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 회사가 나를 믿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즉 회사의 소속감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당신 애플에
회사에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 플러스 당신이 하고 있는 맡은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강의 보면 그런 강의 많잖아요. 일의 의미. 그 신입사원분들 그래 아니면 중간 관리자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 소속감이 안 느껴진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종종 하시는데 어찌 보면 리더분들 계속해서 이 팀쿡처럼 그들에게 좀 소속감이라든가 권한을 좀 계속해서 부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맞아요.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사티아 나데라 할 때 가치관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 팀쿡도 가치관 얘기를 한 문구가 나오는데 네.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읽어드리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가 함께 정립하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원하고 정직함과 솔직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용기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사내 정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 행위를 경멸합니다. 회사라는 조직에는 그런 게 들어서 여지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다룰 수 있을 만큼 저의 삶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유효주의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사내 정치, 과유효주의, 부정직함 이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문화를 너무나 깨끗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리더가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아무도 정치를 못 하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은 막 라인 쓴다, 사내 정치한다. 그래서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도 줄 서가지고 승진하고 임원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마인드는 우리는 정직하게 너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줄 것이고 그만큼 승진할 것이고 그러면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조직 문화에 갖고 있으면 사실 투명해지죠. 공정해지죠. 그러면 성과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뭐 조직 문화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잘 정립해 놓을 수 있는 훌륭한 리더. 근데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리더들이 나쁜 생각 가진 사람 많잖아요. 자기의 사익을 취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문화를 만든 회사는 결국은 그 회사가 아주 지속성장한 아주 오랫동안 지속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인 것 같아요. 팀쿡이 초창기 때 몇천 명을 정리해고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요 책을 볼 때 이 사람이 주장했던 어떤 그 가치 신념과 되게 위배되는 행동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 책은 결국 팀쿡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정치적인 퍼포먼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저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편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좀 뭐 그럴 수 있어요. 있을 근데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 사례 한번 얘기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게 나냐면 우리 아이폰이 비밀번호가 이거 모르면 안 열리잖아요. 근데 이거 안 열리잖아요. 삼성은 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폰은 못 열어요. 이 비밀번호 가지수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뭐 던졌을 때 그 검사들이 그 못 열어가지고 결국은 그렇죠? 모 장관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됐어요. 왜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뭐 죽였는데 살인을 했는데 이걸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에서 열라고 하죠. 근데 애플이 거부하잖아요. 네. 그리고 소송을 겁니다. 우리는 개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번 열기 시작하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나 검사들이 계속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거 범죄에 서였으니까 열어주세요. 그걸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애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거 열게 해주세요. 삼성 열리듯이 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신념도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냥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그게 좋은 신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미국 사회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의 이 애플의 팀쿡의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팀쿡 마음에 들어요. 되게 가장 일반 화이트 칼라 직장 출신의 네. 어떻게 보면 성공 신화를 그쵸, 약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스텝을 잘 밟아야죠. 일반인들이 꿈꾸기에 가장 좀 핏이 맞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약간 일론 머스크는 거의 사이코 같고 다 좀 이렇게 엉뚱하잖아요.
그냥 영화에 나올 법한 일론 머스크만 스토리인데. 그래요. 예, 일론 상당히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예. 막 그렇잖아요. 근데 팀 쿡은 진짜로 그냥 본인 자리에 앉은 데서부터 차곡차곡의 커리어를 쌓아가서 지금의 자리에 든 게 그렇죠. 가장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갈 만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영웅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사람들 중에서 아마 스티브 잡스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걸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건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리더십도 좋았지만 맨 마지막 쪽에 나오는 내가 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았거든요. 이 읽어주시죠. 어떤 거냐면 저의 성적 성향을 결코 부인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게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을 했고, 그리고 아마 대기업 CEO 중에서 자신의 게이라는 걸 커밍아웃 하신 분은 이분이 최초고 마지막이지 않을까. 물론 약간 좀 몇몇 기업에서는 있었겠죠. 근데 이분 좀 부분이 놀랐고, 자신의 이런 성적인 부분, 대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커밍아웃을 했었대요. 오픈했었다라는 네, 맞아요. 거죠.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CEO가 했을 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오픈했다는 부분, 그리고 또 중간중간마다 이분이 자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자선 활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분이 좀 포용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문장은 기억나진 않지만 자신이 애플이라는 CEO의 직책을 맡고 있고 CEO를 맡고 있고 이 영향력을 조금 더 선하게 좀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부하고 기여한다라는 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내가 너무나 좀 자랑스럽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애플이라는 기업도 대단하지만 이 애플에 있는 CEO의 마인드 그리고 이런 정신이 좀 많이 귀감이 됐어요. 약간 오픈하는 거? 예, 오픈하는 것도 그랬고 그 CEO의 오픈은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많은 분들이 메일이 왔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이 지금 책에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누군가 내가 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 하품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유사하게 좀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점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인들에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인상 깊게 읽었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 네. 구절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게이였기에 공감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고 제 나름의 삶의 경로에 따라 편견과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덕분에 저는 코뿔소의 가족처럼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CEO가 되고 보니 그것도 꽤 쓸모가 있더군요. 그는 점차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공인들의 커밍아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체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이게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정말 그 지위를 갖고 자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자기 갖고 있는 정체성을 오히려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이 어떻게 보면 사실 얘기할 수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선한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되게 저도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 리더분이 좀 제 마음 좀 저한테 좀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좀 계속해서 발휘한다면 고객은 떠나진 않을 것 같다. 제가 뭐 그래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시리즈로 했잖아요. 네. 사티아나 MS의 사티아 나델라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제 애플의 팀 쿡 사실 세계 거의 1, 2, 3 기업들의 CEO를 했거든요. 일단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세 명의 리더 중에서 난 누가 제일 좀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스타일이 제일 좋고 어떤 스타일이 좀 별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긴 어떤 나의 또 리더십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걸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저 먼저요? 네네. 저는 초이스는 전 팀쿡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약간 이야기를 한 것 같이 좀 들렸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 싶은 건가요? 예, 제가 가장 따라가고 싶은 모델은 전 팀쿡이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다 좋으셨는데 좀 아쉬웠던 분은 저는 사티아 나델라. 왜냐하면
좀 묻어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조직이 되게 맞아요. 강력한 조직이라는 걸 전 느꼈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한다면 사티아 나델라 MS에 입사할 거고 만약에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다면 팀 쿡에게 갈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친구로만 두고 싶다. 친구, 돈 많은 친구. 동반의 친구. 돈 많은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정도 두고 싶다라는 정도였고 일론 머스크도 자기 테슬라 보면 시스템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생산과 디자인을 같이 함께 네네. 만들었던 조직이고 사실은 자서전에 나오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쿡이 저는 좋았던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뭔가 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성소수자라든가 등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3명 중에서는 이분이 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팀 쿡이. 예, 그러니까 사티아 나델라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좀 강력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분에게 조금 더 끌렸고 이 공감과 포용, 교육이라는 리더십에서 봤을 때 이분에게 좀 더 끌렸습니다. 근데 그냥 순간 든 생각인데 이거 가치의 문제인데 갑자기? 네. 그러니까 팀쿡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썼고요. 네. 네.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 얼마 안 남은 자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한 건데 네. 맞아요. 둘 중에 하나 어디 더 마음이 가냐면 팀쿡이죠. 네. 팀쿡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래요. 그래요. 저도 이제 비슷한데 저는 3명 리더가 다 각자의 색깔과 개성이 있어서 저는 다 좋았어요. 사실 되게 좋았는데 뭐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우리 백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넌 사티아 나델라 MS처럼 하고 싶어요. 오히려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정말로 직원들을 잘 케어하고 롤 모델만으로 만들어서 좋은 리더가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 차원에서 이거 물론 뭐 MS도 조직 문화가 그런 마인드가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어떤 개인적인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저는 팀쿡이 좋아요. 팀쿡의 마인드. 그러니까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강력한 그러한 게 되게 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좀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 면에서 담고 싶었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저는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정말 새로운 역사를 만들거나 그런 창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있다면 일론 머스크처럼 해도 괜찮겠다. 그런 사람만 이런 사람만이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팀쿡이나 사티아 나델라는 좀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정말 파격적인 그죠? 갑자기 MS가 지금 하는 사업 말고 갑자기 뭐 위성 뭐 화성 사업 3차 이런 거 안 할 거잖아요. 뭐 스페이스X 같은 거 안 할 거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한 스타링크 아마존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아마존도 하고 아마존 있죠. 했죠. 아마존도 했죠. 뭐 또 그 사람도 베조스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서 베조스도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긴 하죠. 베조스도 책 있으면 한번 책 해보고 있어요. 싶겠다. 베조스도 있고 다음 분 할까요? 뭐 저기 페이스북 적어보고 저커버그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거는 다음에 결정하면 되니까요. 이건이 없나 이건이? 정주영부터 다뤄야죠. 근데 한국은 별로 되게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가 다루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호불호가 많아서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일단 오늘 같은 건 우리가 잘 얘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로 3명의 리더를 잘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다른 리더들의 어떤 개성과 그들의 스타일을 보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인사이트를 찾아드립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